마지막으로 놀이에 관한 부분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놀이, 논다. 제가 오늘 강연 내내 학습을 얘기하지 않고 논다라 그랬습니다. 논다. 그죠? 놀이로 가라라는 거죠. 근데 노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이 자체가 배움인 건데요. 예, 여러분 자녀들 책 보면은요, 책 좋아하는 애들 보면 어머님 그래요. 그래서 밤 잠을 안 자,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 그래, 내가 잠 안 자는 것도 내가 각오하겠다. 근데 밤 12시 나면서 빈둥거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빈둥거리는 걸 존중해주세요. 왜? 노는 것 자체가 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지 못한 애들은 바보 된다는 거 아세요?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지식에 관한 부분에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틀이 있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의 틀이 안 맞으면 뭔가 멈춰서 틀을 바꿔야 될 시간이 있는 거 맞춘 거죠. 어린아이가 굉장히 많은 걸 받아들일 때 그것을 정리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놀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놀게 하고 빈둥거리고 놀게 해주세요. 노는 시간들을 존중받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참 보니까 많이 놀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푸르미가 놀고 빈둥거리는 것을 얼마든지 봐줄 수 있었고, 놀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온전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논다라는 표현, 제가 이 논다라는 것에 관한 놀이와 스킨십 할 때 놀이, 잠깐만요. 제가, 근데 놀이를 하면서 학습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푸르미 엄마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놀이로 만들어가지고 놀이 안에서 완벽하게 놀았는데 완벽하게 배우는 상황.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안에 원더풀 아이의 내면의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내 아이들 안에 굉장히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거 아세요? 내 아이들 키우면서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아이 키우면서 어디에서 놀라세요? 애들 하는 거 노는 거 보세요. 하루 종일 신발장을 털어요. 거기서 아직 위대한 힘이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앉아서 신발장 하루 종일 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를 데리고 나가서 놀러 나가면 엄마가 먼저 지쳐요? 아이가 먼저 지쳐요? 위대한 힘이 안 느껴지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3살만 되면 그 나라 말을 배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미국 가서 3년 동안 살면 우리 아이가 우리말 사용하듯이 영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걸요, 우리 같은 사람이 3살 동안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인슈타인보다 더 위대한 학자가 되는 변화보다 큰 변화를 여러분 자녀는 3년 만에 이뤄내는 거예요. 이 위대한 힘이 발현하는 이 힘을, 아니는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 이거 원더풀 아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이 힘을, 교육이라는 것은 이 힘을 그대로 끌어내는 게 교육인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요, 이 힘이 언제 발현되냐면 놀이를 통해서 놀 때 이 힘이 발현되는 거예요. 아이는 노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애들 자동차 좋아하죠. 그럼 매일 자동차만 가지고 슉슉거리고 놀아요. 엄마는 매일 그것만 가지고 노니까 어떻습니까? 이놈이 그죠? 이거 좀 더, 이거 말고 조금 더 책도 좀 봐야 되고, 매일 이거만. 근데 잘 관찰해 보세요. 아이가 자동차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자동차의 구조를 배우고 있고, 그죠? 자동차에 관한 부분에 있잖아요.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많은 걸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공룡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공룡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공룡 좋아하면 매일 뭐하고 놉니까? 이러고 놀지 않아요? 이러고 놀지 않아요? 이렇게 안 놀아봤어요, 애들요? 5살 푸르미 매일 이거 자신이 60공룡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동생 뒷다리 물고. 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공룡 놀이 하면서 놀 때 이거 이렇게 봐줄만 합니까? 몇 달도 못 봐주십니까? 몇 년을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몇 년을? 이거 푸르미가 이거 몇 년이 뭡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거 했던 아이입니다. 27개월서부터. 네. 푸르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푸르미 3D체 공룡박물관을 이 푸르미가 저자입니다. 하나의 저자의 책을 쓸 만큼의 푸르미 책이요, 이 책하고 2가지 책이 있습니다. 푸르미가 착한 아이로 키우지 마라라는 것에 대한 번역자는 최푸르미입니다. 이거 일본에 가서 50학점 따면서 이게 15일 동안 번역해가지고 나온 책이 이 책인 거야. 착한 아이로 키우지 마라. 제가 오늘 착한 아이 얘기 많이 깊이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착한 아이로 키우라 그러면 막 또 울어요, 엄마들. 이 안에 깊이 들어가려면 내면 아이를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저는 공룡에 관한, 제가 완벽하게 놀았는데 완벽하게 배우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놀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요, 저는 푸르미하고 공룡 이름 내기 시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놀이를. 예를 들어서 공룡 이름 내기 시합하면 푸르미 티라노사우루스, 푸르미 정식으로 하는 거고 저는요, 그럼 저는 안킬로사우루스 가다가 5번 지나면 미쳐이 떨려요. 그럼 저는 무조건 뭐만 붙였냐면 사우루스만 붙인 거 있죠. 티라노사우루스 그잖아, 그죠? 이렇게 갔다가 제가 안 되면 제가 살던 파주 금촌사우루스, 일산사우루스 있죠?
저는 무조건 뭐만 한 거냐면 사우루스만 붙였던 거예요. 사우루스. 완전히 놀았죠. 근데 완전히 놀았는데 완전히 배우는 상황. 어머님들, 요령 있는 엄마들이 어린애 잘 키워요. 예를 들어서요, 어머님 애 키우다 보면 힘들잖아요. 쫓아다니면요. 그러면 푸른 엄마 뭘 잘하는지 아세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뭐 이거 있죠? 그 노래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뭘 하는지 아세요? 푸르미가 완전히 그거 시중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힘들면 누워서 있잖아요. 짜장면 놀이 하는 거예요. 푸르미 또 예서 시중 아니면 짜장면 배달 놀이. 아저씨 여기 300이 온대요. 예, 짜장면 2그릇, 그죠? 2그릇. 숫자 가리키는 거예요, 벌써요. 그죠? 그럼 쭉 와가지고 오잖아요. 아저씨 여기 302 오라 그랬잖아요. 405에 오셨어요. 친강 가르쳤잖아요. 잘못 오셨네요. 그죠? 그거 한 거예요. 한글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놀이. 푸름이 앉아서 시장 주인 되고 돈 주고, 돈 있잖아요. 만드는 돈 주고, 아저씨 이 고등어 얼마예요? 이거 있죠? 뭐 꽁치 얼마예요? 이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놀면서.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주목하는 게 고등어인지 꽁치인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고등어 5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고등어 갈치 집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 장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무슨 남겠어요? 뭐 이렇게 있죠. 쑥 놀았던 거예요. 하고요. 그렇게 놀았지만 아이는 어떤 상황이죠? 완전히 배워버리는 상황에 관한 부분들. 아빠들 놀이 많이 하세요? 특히 저는 무슨 놀이를 그렇게 많이 하냐면 깍꿍놀이 뭐 이런 거 있죠. 깍꿍놀이는 숨었다가 찾아내잖아요. 그죠? 뜻밖의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얼마만큼 애하고 깍꿍놀이를 많이 했냐면 이렇게 숨잖아요. 그러면 애들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나가면 뭐죠?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장롱 있잖아요. 전 장롱 속에 들어가서 잔 적도 있어요. 막 피곤하긴 한데 있잖아요. 그죠? 놀이하면서 숨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찾아가지고 여기 그럼 눈 뜨고 또 놀고. 그죠? 놀이에 관한 부분들 굉장히 재밌게 놀이에 대한 과정을 주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이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 놀이라는 건 아이가 뭘 블록을 쌀 때도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무너뜨리는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놀이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건 근접발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근접발달이라는 건 놀이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얼마만큼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근접발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지기 전에 이렇게 뭐 물건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보호막을 치죠. 보호막을 치다가 건물이 지면 보호막을 걷죠.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느 때 가장 많은 걸 배워내냐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때는 부모가 스스로 빠지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 부모가 들어갔다가 아이가 하면 할수록 부모가 빠져가게 되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놀이를 하죠? 이렇게 무슨 블록을 쌓는 놀이를 한다. 그럼 애가 맨 처음에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맞추는 놀이 하자. 그럼 애가 맨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가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손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아이가 피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엄마가 끼어들어가면 그 아이는 그 안에 스스로의 자기 안에서의 경계를 침입하고 내가 뭘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죠? 그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서서히 빠져나가서 이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만 해주고 그 부모는 더 이상 빠져나가는. 아빠가 지금 아이하고 논단 말이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아빠가 이 놀이에 안 늦어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는 말로 가르치고 아빠는 몸으로 가르쳐요.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교육장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직접적인 몸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몸으로 뒤집어지니까 엄마가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죠? 엄마가 말로 이렇게 해주는 있죠. 이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오면은요, 아빠는 몸으로 가르치면서 집어 던지잖아요. 그죠? 막, 그리고 뭐 한 개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아빠하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몸으로 가르치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하고 이렇게 비볐던 아이들, 특히 남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없으면요, 아빠와 친밀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요, 아빠는 지금 막 신나게 노는데 엄마 안에 분노가 억압되거나 아니면 뭔가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 위험한 것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억압된 엄마들이 있으면요. 아빠가 노는 게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놀아야지 저렇게 놀아야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게 돼 있어요. 엄마의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잣대를 재버리면 남편 안 들어옵니다. 그때는 남편이 신나게 놀면은 당신 마음대로 놀도록 있잖아요. 격려해주고 그렇게 칭찬해주면 아빠가 몸으로 놀아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몸도 비벼주고 또 놀이에 대한 즐거움도 갖고 그죠? 그리고 엄마는 또 말로 가르치는 파트를 가지면서 교육이 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 이거죠. 자, 놀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 바보가 된다는 얘기. 놀이에 대한 부분들 마음껏 노시고 놀이가 즐거움이 되도록 하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